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구글의 쇼부엔텔이라는 논문이고요. 제가 지난 9월 초에 안드레이 카파스의 그 캡션 제네레이션에 대한 페이퍼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페이퍼도 그렇고 요 페이퍼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CVPR 2015에 나왔었던 페이퍼예요. 근데 안드레이 카파시가 먼저 페이퍼를 발표를 초본을 올렸고, 그 이후에 요 페이퍼는 이제 잠깐 뒤에, 아주 약간 뒤에 나온 페이퍼인데, 어, 이 페이퍼가 훨씬 더 이제 성능이 좋죠. 그래서 뭐가 다른지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뉴럴 이미지 캡션 제너레이터고요. 빈혈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옵소고, 세미 벤지오가 세 번째 옵소로 들어가 있어요. 어, 오늘 발표의 이제 레퍼런스는 주로 세 개예요. 그래서 좀 전에 그 CVPR 페이퍼가 있고요. 이거를 1년 뒤에 저널 페이퍼로 쓴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때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 코코 이미지 캡셔닝 챌린지라는 걸 했거든요. MS 코코라는 데이터셋, 이미지 데이터셋을 2015년에 처음 내놓으면서 그때 이제 캡션 달기 챌린지 대회를 한 번 했어요. 근데 거기에 요 쇼앤텔이 나가서 상을 받았는데, 대회에 나가려고 이제 열심히 이제 또 최적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저널 논문으로 낸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지금 텐서플로우 깃허브에다가 IM2텍스트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가장 최신 내용인데, 그거까지 세 개를 이제 종합을 해서 오늘 발표자를 만들었고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만든 것도 있고 다른 분들이 만들어 주신 것도 있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뒤에 이름이 나오겠지만 서강대 허성호님인가? 예, 만들어진 슬라이드 제가 참고했고, 그리고 이제 김홍배 선생님 만드신 자료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막 들쭉날쭉하지만, 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문제는 이제 안드레이 카파세가 최초로 시도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디오 문제와 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문제 두 개를 연결을 해보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제 토픽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자동으로 사람이 쓰는 것과 같은 문장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묘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뭐 레코그니션하고 뭐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하고 이런 연구가 제법 있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연구로 이제 생각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 사람들은 이 문제 접근할 때 번역기를 생각하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는 게 인코더 RNN이 입력 문장을 벡터 스페이스로 인베딩해서 매핑을 하면은, 그거를 입력으로 해서 두 번째 RNN, 우리가 디코더 RNN이라고 부르는 애가 그 인베딩 벡터로부터 출발을 해서 새로운 문장을 제너레이션 하는 게 이제 번역기잖아요. 근데 지금 요 캡션 문제는 요 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앞단을 인코딩하는 RNN을 인코딩하는 CNN으로 바꾸면 이미지를 문장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굉장히 말이 되죠. 그래서 어,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가장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이제 어, 단어 시퀀스를 찾는 게 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들은 그 기터브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잠깐만요. 이 제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보여요. 예, 예. 뭐 해변에 카이트가 떠 있다. 근데 보면은 실은 여기 사진 크기에 비해서 카이트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식별을 하고, 좀 사실 두 번째 그림 보고 사실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이 기찻길 위에 트레인이 있는데 이게 블랙 앤 화이트 포토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 캡션에 이제 이 말이 있었을까? 트레이닝 셋에.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자동으로 얘가 그 인비제 피처셋에서 이 블랙 앤 화이트 포토라는 걸 알아냈을까? 좀 궁금합니다.
이 모델은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얼핏 보면은 그 안드레이 카파스의 그 모델링과 비슷하기도 하죠. 앞단에 이제 CNN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피처로 만들어서 얘를 이제 벡터로 만들어서 이 뒷단에는 RNN이 있는데 RNN의 첫 번째 입력으로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 요 연구에서는 요 이미지를 처리하는 요 CNN 부분을 그 2014년에 대회에서 우승했었던 구글넷을 썼고요. 구글넷을 거의 그대로 썼는데 아주 약간만 달라요. 그리고 뒤에는 RNN 아주 간단한 RNN인데 이제 LSTM 유닛을 썼다. 이게 이제 카파시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넷은 이제 레이어가 22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LSTM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구글넷의 마지막 단에서 나온 그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나온 확률을 그대로 넣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역할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미지 스페이스의 벡터를 워드 스페이스의 벡터로 매핑하는 레이어를 하나 넣었다. 그래서 그거를 합숙을 시켰다. 그래서 변환을 한번 한 다음에 얘를 이제 LSTM에다가 첫 번째 히든 히든 스테이트의 초기 값으로 집어넣어 준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S0부터는 이제 워드거든요. 처음 S0는 이제 시작한다는 특별한 표시겠죠. begin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첫 번째 단어를 넣고 LSTM을 거쳐서 그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고 또 그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속을 해서 하게 되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워드 투 벡터라는 개념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땐가 봐요. 그래서 워드 투 벡터를 썼다는 걸 이제 이 페이퍼 내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LSTM은 뭐에다 쓰고 있냐면은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그 센텐스를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그 센텐스 제너레이션은 이제 워드 단위로 제너레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T번째 워드에서는 그 앞에 나쓴 모든 워드 자기가 만들었던 그 앞에 모든 워드와 현재 이미지를 전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찾는 거, 요 태스크를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때 카파시는 실은 LSTM을 안 썼거든요. 근데 요 구글 사람들은 이제 LSTM을 썼어요. 이때부터 LSTM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할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뭐 LSTM은 지금은 너무나 이제 잘 아시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 페이퍼에서 노테이션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H를 쓰지 않고 M을 썼어요. MT, 메모리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수식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가장 로우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이 파라미터를 찾는 거가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T번째 워드를 생성할 때는 그 앞에 나왔던 모든 워드와 현재 이미지를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로스 펑션은 이 좀 전에 계산했던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전부 썸에다가 이제 네거티브를 붙인 거죠. 왜냐하면 로스 펑션은 줄여야 하는 거니까 이 값들은 이제 맥시마이즈 되는 값이고요.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줬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모델 자체는. 근데 여기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 그 센텐스를 제너레이션을 할 때 그 흔히 이제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 벡터 스페이스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찾고 그 단어로부터 이제 샘플링을 해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페이퍼에서는 빔 서치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빔 서치는 뭐냐면은 어 그냥 단어 하나를 달랑 만드는 게 아니고 K개의 어 후보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K가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20개를 기본적으로 20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점에서 가장 그럴듯한 센텐스 20개를 만들어서 쭉 20개씩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를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후보를 한 개만 딱 유지를 했더니 이 나중에 쓰는 매저 중에 하나인데 블루 포인트가 2가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K개를 유지하도록 해서 블루 포인트를 이만큼 늘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개념을 이제 인퍼런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모델이 이렇게 간단한 거죠. 구글넷에서 피처 벡터를 뽑아내서 첫 번째 LSTM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초기 값으로 넣어주게 되고 거기서부터 인풋 워드를 제너레이션하고 다음 워드의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얻은 확률에 로우 값을 계산을 하고 얘네들을 옆으로 쭉 더하면은 이게 로스 펑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쭉 다 더하고 거기다가 부호를 바꿔서 어, 그걸 이제 로스 펑션으로 만들고 학습할 때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학습을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샘플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워드에 확률을 계산을 해서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그 워드를 찾는 게 이제 샘플링인데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이제 문장이 끝날 때까지 내지는 맥시멈 랭스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샘플링인데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얘네들 자기들은 빔 서치를 썼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K개의 캔디데이트를 가지고 있게 가장 확률이 높은 K개를 골라서 유지를 하게 그리고 넘어갈 때도 K개 그 다음에도 K개 마지막에 한 개를 줄이는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im2text GitHub에 있는 코드로 돌리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im2text에는 이제 K가 3인 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넣고선 서핑하는 이와 같은 그림을 넣고선 쫙 돌리면은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0번, 1번, 2번 그래갖고 분장이 3개가 나오고 옆에 자기 계산한 이제 확률 값이 나오는 거죠. 0.4, 0.017, 0.005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죠. 뭐 3개 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근데 확률값이 작게 나오네요. 네, 근데 요거는 근데 큰 의미는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냥 랜덤한 이미지 하나 그냥 딱 넣어갖고 만들어 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캡션 문제가 이게 좀 그 지난번 카파시 고페이퍼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구나 그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이 좀 만들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람이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요거를 쓰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도 뭐 자기네 그룹에서 직접 하면 안 되니까 주로 이런 페이퍼에서는 이 아마존 미케니컬 트러크를 쓰거든요.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실제로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인력 시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사람들 등록한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나눠주고 네가 평가해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라. 집에서 시간 나면 클릭을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잡일을 해주고 그 클릭 수대로 한 번 클릭에 뭐 0. 몇 센트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선진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별로 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제 소득층이 낮은 나라에서는 이걸로도 이제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인력 시장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이 주어진 사진에 대해서 캡션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평가를 하도록 한 게 이제
휴먼 스코어인데 요거 말고 이제 오토매틱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 유명했던 블루 스코어 같은 것도 있고 뭐 퍼플렉스티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사이더라든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하나 이렇게 딱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이 블루 스코어 같은 건 굉장히 유명하기는 한데 요게 사실 잘 맞지는 않거든요. 블루 스코어는 뭐냐면은 만든 문장에서 이제 단어가 몇 개가 맞았나, 그러니까를 재는 건데 블루 원이면은 이제 똑같은 단어가 한 번씩 나오면 블루 원에서 이제 한 번 맞은 거거든요. 근데 블루 2가 되면은 이제 연속적인 단어 2개, 블루 3는 연속적인 단어 3개, 요거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블루 예를 들어서 블루 3라고 하면은 연속적인 단어 3개가 요 문장에도 있고 원래 레퍼런스 문장에도 있느냐 요거만 보는 게 아니고 블루 3는 그 3개가 있는 것도 보고 2개가 있는 것도 보고 1개가 있는 것도 봐가지고 각각의 확률들의 지오메트릭 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어쨌거나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많이 쓰던 메저인데 여기 잘 맞지를 않아요. 이제 캡션의 의미를 따져봤을 때.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제 다른 그 매트릭을 여러 개를 제안을 하고 뒤에서 나올 이제 MS 코코 같은 데서는 사이더라는 거를 이제 사이더는 이제 근데 알고 보니 블루 스코어의 약간 변형이거든요. 이런 거를 제안을 하지만 뭐 하나 이제 좀 그렇고요. 그 앤드류 카파스의 그 캡션 논문에서는 리콜을 썼어요. 근데 리콜은 뭐냐면은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그 캡션을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상위 괜찮다고 생각하는 캡션 상위 10개 중에 어 상위 10% 중에 지금 그 제너레이션한 캡션이 들어 있으면 그러면 그 리콜 10%에 들어간 거거든요. 리콜 10이면은 상위 10%고 리콜 5면은 그 상위 5% 안에 들어간 거고 뭐 이런 식인데 그, 그, 그 순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주관적인 게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이 구글 쇼엔텔 페이퍼에서도 리콜 스코어는 정말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배트링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좀 돼서 이 MS 코코 여기서 이제 2015년도에 이 캡션 달기 챌린지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캡션 달기 챌린지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16년, 17년에는 그냥 디텍션,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것만 하고요. 캡션은 더 이상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이런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MS 코코 데이터셋은 약간 좀 재밌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셋에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이 좀 이미 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 하나당 캡션이 5개씩 이미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330K개가 있고 오브젝트는 뭐 150만 개가 이미 있다. 그리고 오브젝트 카테고리는 80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미지만 낸만큼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MS 코코 챌린지를 한 거죠. 그 전에 이제 페이퍼에서는 MS 코코도 쓰고 기존에 뭐 유명했던 파스칼도 쓰고 플리커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썼어요. 각각 이제 캡션을 5개씩 달아가지고 어, 사람 보고 캡션을 5개씩 달아달라고 해서 이제 트레이닝 셋에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 페이퍼의 저자들이 시험을 해보니까 지금 있는 이 데이터셋들 갖고 너무 모자라다. 이 지금 있는 이미지 데이터셋들 가지고는 이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충분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이 캡션 문제만 하더라도 오버피팅이 너무 많이 관찰이 돼가지고 이 트레이닝 시킬 때 오버피팅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이런 말을 이제 그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꼼수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NN의 웨이트를
이미지넷으로 이제 트레이닝 한 거를 그냥 딱 고정시켜 놓고 씁니다. 그렇게 안 했더니 이제 너무 오버피팅이 돼가지고 잘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CNN의 경우에는 이미지넷의 그 웨이트를 그대로 썼고요. 하지만 이제 LSTM의 웨이트는 다른 이제 커다란 유명한 무슨 뉴스에서 뽑은 코퍼스를 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봤더니 잘 안 맞아가지고 또 이제 LSTM과 이제 워드 임베딩 벡터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를 안 하고 하는 게 더 성능이,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더 잘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드랍아웃도 쓰고 또 앙상블도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웨이트들은 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했고요. 그리고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같은 거 당연히 했고, 워드 벡터의 이제 스페이스 크기는 512개를 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뭐 이 옵티마이저를 안 썼어요. 이제 아담 같은 거 안 썼고요. 당시에 이제 아담이 그렇게 뜨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지만 또 모멘텀 같은 것도 안 썼고 그냥 픽스드 러닝 레이트 갖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닝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만 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CNN의 웨이트를 고정을 시켜놓고 했고요. 그 나머지 웨이트, 그러니까 그 CNN 앞단에 한 레이어를 더 붙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지 벡터를 워드 임베딩 벡터로 바꿔주는 레이어 하나, 그거하고 이제 뭐 LSTM 이런 다른 레이어의 애들은 이제 학습을 하지만 CNN 레이어를 고정을 시켜놓고 처음에 이제 첫 페이퍼는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MS 코코 그 챌린지에 나갈 때는 요 여기다 이제 한 단계를 더 붙여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는데,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이제 조인트 옵티미제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CNN 것도 그 뒷단의 LSTM과 같이 동시 학습이 되도록 앞단에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제 튜닝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됐고요. 요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조인트 트레이닝을 그냥 했더니 너무 이제 학습이 안 돼가지고 LSTM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CNN은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웨이트를 쓰는 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 기터브에 가면 요 스크립트도 다 있거든요. 트레이닝 스크립트도.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 같이 트레이닝 인셉션 부분의 트레이닝을 이제 하지를 않고 두 번째 스텝에 가서 파인 튜닝 할 때만 인셉션 부분의 트레이닝을 하라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파인 튜닝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느리다고 합니다. 이제 GPU 하나 쓰면 몇 주일씩 걸린다. 근데 요때는 이제 구글에도 GPU를 많이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뭐 몇백 개 쓰지 요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CBFL 처음 페이퍼 쓸 때는 이제 브루스커버가 20 몇 정도, 근데 이제 나중에 30 몇이 됐고요. 근데 그 사람이 단 캡처, 사람이 만든 캡션만 하더라도 브루스커버가 훨씬 낮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토매틱하게 만든 요런 매트릭들이 얼마나 이제 잘 맞지 않는가. 이걸 보여주는 그런 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보고 이제 캡션을 더 잘 달아봐라 했더니 걔가 여기 닉이라고 나온 게 지금 쇼앤텔의 이름이거든요. 사람이 한 캡션이 훨씬 더 사람이 달아주고 사람이 레이팅하는 경우에 훨씬 더 이제 사람이 한 게 성능이 좋더라. 뭐 그래도 다른 것보다 훨씬 낫지만 이런 결과를 이제 당연하게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었던 그 문장을 그대로 이제 제너레이션 할 때 리유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캡션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한 80%는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한 문장은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 이런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스러운 점은 또 뭐냐면
어떤 이제 이미지를 하나 주고 가장 잘 만든 문장 15개를 뽑아 보면은 그 중에 한 반 정도의 경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반 정도의 경우에는 아주 완전히 새로운 문장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더라. 여기 이제 밑에 예제를 보면은 볼드체로 이게 굵게 표시한 경우는 새로 만든 문장이거든요. 안 그런 거는 이제 원래 있었던 문장 그대로인 거고,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문장들도 자주 관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새롭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뭐 이제 의미상으로 크게 다르진 않죠. 보시게 되면. 요건 이제 그 랭킹을 하더라도 어, 어, 다른 방법들에, 사람이 만든 거 말고 어, 여태까지 있었던 기존의 다른 시도들보다 랭킹만 하더라도 스코어가 더 높게 나오더라. 높거나 비슷하게 나오더라.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제 사람 보고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라운드 트루스가 여기거든요. 근데 그라운드 트루스에 비해서 쇼앤텔로 만든 애가 이렇게 낮다는 거예요. 이 레퍼런스는 이제 다른 알고리즘, 다른 사람이 썼던 페이퍼보다는 이제 지금 쇼앤텔이 좋기는 한데, 앞에 아까 다른 메저에서는 블루 스코어가 얘가 쇼앤텔이 훨씬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 보고 해보라 그랬더니, 그라운드 트루스보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블루 스코어는 정말 쓸데가 없다. 이런 데에서. 이거를 나타내는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제 이게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또 보면 꽤 그럴듯해요. 그 카파시의 페이퍼보다 훨씬 그럴듯한 것 같아요. 잘 맞고요. 특히 여기 보면은 약간 이제 의미를 크게 두는 거가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 그림. 사람들이 있고 프리즈비를 날리고 있는 거. 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은 이 그림에서 이 프리즈비가 굉장히 작아요. 전체 그림 크기에서. 이렇게 작은데도 이거를 알아봤다는 거죠. 정확한 문장을 생성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저자들은 이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틀린 것도 있긴 있어요. 뭐 이런 차를 보고 스쿨버스라고 했다거나.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준수한 것 같습니다. 이쪽 줄이 이제 제일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워드 임베딩 벡터를 보고 이거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워드 임베딩 벡터 안에서 단어를 하나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칼을 찍었어요. 칼을 찍었을 때 가장 그 단어 옆에 있는 벡터들, 근처에 있는 벡터들이 의미상으로도 가까운 단어들인가? 그랬더니 잘 맞더라. 컴퓨터, 칩, CRT, 로드, 스트리트, 하이웨이, 프리웨이 잘 맞더라. 그래서 인베딩도 잘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대회에 나갈 때는 이제 좀 더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트레이닝을 파인 튜닝하는 그 단계를 하나 더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CNN 모델과 LSTM을 조인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를 이제 집어넣고요. 네. GPU 하나로 무려 3주일이 걸렸지만 서서히 훨씬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더라. 그리고 이제 스케줄드 샘플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기술을, 근데 요거는 스케줄 샘플링은 따로 페이퍼가 있습니다. 닙스에. 이건 뭐냐면은 얘가 하는 일이 제너레이션 할 때, 트레이닝 할 때는 이 과거의 단어들을 전부 정답으로 알고 생성을 하는데, 이제 정답으로 알고선 이제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어진 이미지에서 생성을 할 때는 지금 내가 앞에 생성했던 단어들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만들잖아요. 근데 앞에 생성했던 단어들이 실은 정답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 벤지오의 요 페이퍼에서 제시한 거는 이제 뭐냐면, 스케줄드 샘플링은 뭐냐면은 그 학습할 때도 정답 단어들을 과거의 단어들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제너레이션 한 단어들을 가지고 거기 기반으로 그 다음 단어를 트레이닝 과정에서도 사용을 하도록
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페이퍼를 제가 보지를 않아서, 그리고 현재 이 쇼앤텔 페이퍼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코코 챌린저에 나갈 때는 그 스케줄드 샘플링,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5개 모델을 만들고 파인 튜닝으로 10개 모델을 만들어서 앙상블을 했더니 또 스코어가 많이 올라갔고, 또 약간 특이한 거는 빔 사이즈를 아까 빔 그러니까 그 K계의 베스트 센텐스를 항상 유지하는 게 빔이잖아요. 근데 빔을 아까는 20개였는데 얘를 오히려 3개로 줄였더니 성능이 많이 올라갔대요. 근데 그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도 잘 몰라요, 원인을. 근데 가장 큰 원인 같은 거는 이제 지금 트레이닝 셋이 너무 작아갖고 오버피팅이 돼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빔 사이즈를 줄이니까 성능이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만들어 보면 이제 캡션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결과 이 사람들이 훨씬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대회에 나가기 전에는 이런 거 보면은 기차가 트랙 위에 있다 이런 거였는데, 보면은 트랙 위에 파랗고 노란 기차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왼쪽의 그림도 테이블 위에 푸드가 있다 했는데 보면은 바나나와 와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이제 복잡한 문장을 생성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컴피티션에 나가갖고, 컴피티션이 당시 종목이 2개였나 봐요. 오토매틱 스코어, 블루 같은 걸로 하는 오토매틱 스코어에서도 1등을 했고, 사람이 제너레이션 스코어에서도 1등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제너레이션 스코어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공동 1등이에요. 근데 이후로 이제 대회를 안 하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카파시 페이퍼하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카파시 페이퍼보다 얘가 성능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카파시는 이제 최초로 이와 같이 CNN과 RLN을 연결하는 비디오 비전과 랭귀지 프로세싱을 연결하는 이제 모델을 제안을 한 건데, 그 카파시는 이 트레이닝하는 네트워크하고 제너레이션 네트워크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쇼앤텔은 이게 그냥 동일한 거죠. 트레이닝하는 네트워크하고 제너레이션 네트워크가 그냥 동일하고요.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그리고 카파시는 굉장히 단순한 모델을 썼어요. CNN을 그냥 RCNN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넷을 썼고요. 예, 지금 요 페이퍼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리고 MS 코코 대회 나갈 때는 배치노음까지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카파시는 베이직 RNN을 썼지만 이 쇼앤텔에서는 LSTM을 쓰고 빔 서치도 적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훨씬 더 이제 최신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결과 똑같이 CVPR에 발표된 페이퍼지만 그 카파시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닝이 되는 그리고 그 모델 자체는 훨씬 더 이론적으로 깔끔한, 그러니까 번역기 모델에서 갖고 와서 비전에다가 적용을 한 이와 같은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 모델을 발전시켜서 어, IM2텍스트라는 텐서플로우의 그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거는 그 페이퍼들하고 허가호님과 김홍구님의 슬라이드, 그리고 뭐 코드, 그리고 코코 데이터셋 등등을 참고로 했습니다.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 뭐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다 저 아시는 거라. 질문, 예,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그 빔 서치를 하려면 네, 그 만들어진 그 센텐스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한 가지 그 키는 뭐냐면은 여기 앞에 매저 중에 각 단어 이런 게 있어요. 각 단어 T번째 단어마다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거를 썸을 하거든요. 여기 각 그 센텐스의 모두. 그래서 요거가 이제 K번째 센텐스의 그 전체 확률인 거죠. 이걸 쭈루룩 놓고 비교를 하나 봐요. 근데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예, 예. 그 월투백 임베딩을 레이어를 하나 넣어서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그게 그냥 그 레이어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은 없어서 그건 이제 GitHub에서 코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풀리 커넥트드 레이어를 하나 집어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근데 실은 카파시 같은 경우에는 CNN이 만든 벡터를 그대로 이제 집어넣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한번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갖고 변환을 시켜서 이제 워드 벡터로 컨버전을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다들 잘 아시는 페이퍼라 질문 없으시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